이런 믿음의 배를 우리가 이제 갖고 가야 될 건데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믿음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컵 안에 들어있는 이 곤충이 뭘 것 같아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최고라는 거겠죠, 그죠? 예. 높이뛰기에서 최고가 누굴까요? 세상의 생명체 중에서 높이뛰기 1인자가 벼룩이에요. 벼룩의 높이뛰기는 자기 키의 100배를 뛴대요. 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요, 컵 안에 벼룩을 넣고 나면 금방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의 뚜껑을 이렇게 딱 닫아 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벼룩이 열심히 뛰다가 뛰면 어때요? 부딪히잖아요. 그럼 아파요. 반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면 그 다음에 벼룩이 어떻게 얼마만큼 뛸까요?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뛴대요. 왜 안 부딪히는 거죠? 위에 탁탁 소리가 안 나면은 그 다음에 벼룩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컵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벼룩이 이 컵을 뛰어나오지 못한대요. 탈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벼룩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이 컵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뛰어넘으려고 그러면은 머리에 고통만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만 발짝발짝 뛰고 그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 좋은 예가 뭐냐 하면은요,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서커스단에 어린 코끼리를 처음 이제 데려다가 그 서커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육도 시키면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훈련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아주 큼직한 말뚝에다가 그냥 튼튼한 쇠줄로 이렇게 묶어서, 다리를 묶어서 거기에 매어놓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면은 이 야생에서 잡혀온 어린 코끼리지만은, 어린 코끼리인데 힘이 없다 하더라도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그 발버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경험을 하고 발만 더 아픈 경험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어떤 삶을 선택을 하는 거죠. 코끼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이 쇠줄을 끊을 수가 없구나. 그 생각이, 이게 왜 안 끊기지? 처음에 그러다가 끊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면은 나는 못 끊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믿음이 돼요. 생각의 반복이 어떤 자기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이제 믿음이 돼요. 이 믿음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발버둥을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쳐요. 그 믿음에 따라서 움직여요. 못 끊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고통스러운 짓을 하지 말자, 멈추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뚝이나 아무 줄이나 갖다 매놔도 코끼리는, 줄이 매여 있으면은 어떤 생각을 한다? 그걸 끊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묶여서 얌전하게 있다는 거죠. 자, 이때부터는 코끼리를 메어놓은 줄이 코끼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코끼리를 붙들고 있다? 코끼리의 믿음이 코끼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걸 벗어날 생각을 코끼리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그 멧돼지 얘기를 할 때 멧돼지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처럼 내 안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 있으면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통제 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코끼리의 어떤 믿음처럼 이런 어떤 믿음들이 다양하게 우리 안에서 어릴 때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되어 갑니다. 이 축적되어 가는 경험들을 몇 가지 이렇게 보면은요, 세대별로 이렇게 되어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들도 보면, 무기력이라는 것은 뭐죠? 뭔가 의지력을 가지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쪽을 향해서 실행을 하고 뛰어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걸 의지력이라 그러는데, 이 의지력과 반대되는 것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도 실험을 통해서 많이 정리가 돼요. 그 벼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마틴 셀리그만이 한 유명한 그 무기력도 학습된다는 연구에서 셀리그만이 한 실험이 뭐냐면 개 실험이었습니다.
이 개를 우리에 가둬놓고 그 바닥에 아주 약한 전류를 이렇게 설치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실험 장치였는데, 한 그룹은 그런 우리 안에 넣고 다른 한 그룹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그룹에 넣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전류가 흐르면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고, 그렇게 세 그룹 나누는데, 처음에는 도망갈 수 있는 그룹에 있는,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을 해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도망갈 수 있는 개는 그냥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가지고 전류를 이렇게 통하는 실험을 몇 차례 한 거죠. 처음에는 막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개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갔어요. 근데 발버둥을 아무리 치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 개들이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 전류의 고통을 그냥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참아낼 만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버티고 참아내는 거를 이렇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땠어요? 어떤 실험을 계속했냐면은 묶은 줄을 다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약한 전류를 흘리면은 옆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걸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낼 때 그 개들은, 묶여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 개들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꿍꿍거리면서 그걸 참고 견디더라는 거예요. 마르틴 실리그만이 그거를 보면서 아, 이 무기력도 학습이 되는구나, 배우는구나, 습관적으로 이 안에서 버티는 것이, 이 안에서 머무는 것을 몇 번 학습하고 나면은 그게 학습이 돼서 그러지 않아도 될 상황에, 도망가도 될 상황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그냥 학습이 되어서 이거는 버텨야 된다는 믿음으로 그 안에 그냥 머무는구나. 이런 것이 뭐냐면은 무기력도 학습된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것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믿음으로 형성되고 나면은 도망 못 간다. 그 코끼리처럼, 그 벼룩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요, 이런 믿음이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믿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코끼리나 벼룩은 부딪혀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어도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실험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요, 닭의 실험이 있습니다. 닭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닭에게 모이를 주는 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모이통에서는 어떻게 모이가 나오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닭이 배가 고파서 모이를 찾아 돌아다녀도 그 실험실이니까 어떤 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정한 주변에 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그 발판 같은 게 있고, 그 발판에 닭이 올라가면은 그 무게 때문에 작동이 되어 가지고 모이통에서 모이가 나오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돌아다니다가 그 발판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모이통에서 모이가 나와요. 그럼 그걸 먹을 수 있고 이랬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닭이, 이런 말 써도 괜찮으면 닭대가리라 그러잖아요. 머리가 나쁘다고 이제 닭대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무리 닭대가리라도 한참 다니다 보면은 어디에서 모기가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위에 딱 올라가면 모기가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놀고 지내다가 배고프면 올라가서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올라가서 발판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모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이통에 모이가 다 떨어진 거죠. 모이가 떨어지니까 모이가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니까 닭이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자기 믿음대로 안 돌아가.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실험자가 모이통에 모이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이를 보충을 하는데, 보충하는 그 순간에 닭이 뭘 했냐면, 아예 한 다리를 들어야 나오나? 이러니까 한 다리를 들어봤어요. 그 발판에 올라왔어요. 한 다리를 딱 드는 순간에 모이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이를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닭은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 여기서 다리를 들어야 나오는구나 하는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거 없는 믿음이잖아요. 이런 근거 없는 믿음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으로 근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다음부터 닭이 올라가서 다리를 들어요. 그럼 모이가 나와요. 믿음이 확고해져요. 그죠? 네. 이런 어떤 근거 없는 믿음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 없는 믿음과 비슷한 실험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 원숭이 실험인데, 저는 이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원숭이 4마리를
5마리를 우리 안에 넣고 그 우리 가운데에다가 사다리를 하나 놓아놨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끝에 위쪽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하나 묶어놨어요. 근데 그 우리 안에 5마리 사다리 중에 어떤 원숭이가 그 위에를 쳐다보다가 바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 바나나를 따려고 하는 순간 위에서 고압의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원숭이가 물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고압으로 쏟아지니까 혼비백산해서 뛰어내려왔고, 이 물은 그 바나나를 따고자 하는 원숭이에게만 쏟아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숭이한테 다 쏟아진 거예요. 다들 그냥 혼비백산을 했죠. 바나나 따먹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거치고 좀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또 배고픈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따려고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올라가서 따려고 하는 순간 똑같이 또 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런 거를 몇 차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그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원숭이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올라가지 않는 거를 보고 실험자가 그 안에 있는 5마리 중에 1마리 원숭이를 빼내고 다른 원숭이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럼 이 원숭이는 그 물벼락을 경험하지 않은 원숭이입니다. 딱 들어가니까 바나나가 보여요. 바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4마리 다른 원숭이가 말렸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올라가면 자기들도 물벼락을 맞는 걸 이 원숭이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말려요. 그러니까 이 새 신입 원숭이는 왜 못 올라가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말리니까 멈췄다가 기회가 되면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 할퀴고 막 이렇게 조금 폭력적인 형태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입 원숭이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다가는 자기가 폭력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일을 위험을 당할 줄 모르겠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냥 안 올라갔어요. 전혀 안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초반에 그 물벼락 경험했던 다른 원숭이 하나를 꺼내고 또 신입 원숭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신입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올라가려고 그랬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나머지 원숭이들이 말리는데 재밌는 거는 물벼락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원숭이도 달라들어서 같이 말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근데 자기는 왜 못 올라가야 되는지는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다 말리니까 같이 따라서 말려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씩 원숭이, 그 물벼락을 경험한 원숭이들을 다 끝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거치고 나서 원래 물벼락을 맞았던 경험했던 원숭이 5마리를 다 빼내고 결국은 신입 원숭이들로 물벼락 경험하지 않았던 원숭이로 5마리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닥다리로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 달라들어서 말려요. 이 새 신입 5 원숭이는 거기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어떤 근거나 이유나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근거라고 따지자면 딱 하나예요. 그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른 내보다 먼저 있던 선배들이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아빠가 그래라고 했기 때문에. 또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우리한테 믿음이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 그렇게 해왔으니까. 전통이니까. 관례니까. 이게 역사니까. 어린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믿음들이 형성될 때 보면은요. 우리의 성격이 어느 정도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또 성향대로 좋아하는 성향이 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사람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더 받아들이기 쉽고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보다는 시각을 통해서 청각적인 사람은 청각을 통해서 다양한 자기 성격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운 거나 실험한 거나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믿음의 형성 과정 자체가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는
아까 그 배처럼 배가 여러 가지 구조나 기능으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큰 배라는 것이 만들어져 그렇듯이 우리 안에는 자그마한 크고 작은 믿음들이 다 모이고 얽히고 설켜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큰 틀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 만들어져 있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뇌 특징 때문에 또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도 쉽게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보다 어른들은 어때요? 기존에 자기 믿음하고 다 비춰봐요.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하고 들어왔지만은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말을 들을 때는 기존의 내 믿음하고 충돌이 된다면은 그건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떤 거는 새로운 어떤 믿음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거라면은 받아들여서 확장을 해 나가요. 그 믿음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바꿔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봐라.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생각을 다르게 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이유도 생각이 그렇게 얽히고 설키 믿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생각은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믿음들이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방향지우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은 바꿔 나가고 형성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것이 이제 남은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5분 정도만 쉬셨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니까 25분에 뵐게요.